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2016년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스포츠계도 참 다사다난했는데요. 자, 되돌아보면 먼저 국내 스포츠 어떤 일이 떠오르세요? 네, 먼저 8월 리우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 9개를 획득해서 종합 8위로 4회 연속 탑10 안에 들었고요. 네.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은 남녀 전 종목을 휩쓸었고, 골프 여자 박인비 선수는 금메달을 따면서 커리어 골든슬램을 달성했고요. 펜싱의 박상영 선수는 할 수 있다 이 말을 되뇌이면서 기적 같은 금메달을 따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겼습니다. 아, 그래요. 여름만 해도 지금에 비하면 스포츠에 관심을 가질 만한 시절이었다는 또 격세지감이 느껴지는데요. 자, 이 바둑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 그때 굉장히 치열하게 전해주셨었던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구글 딥마인드 알파고와 5차례 대국을 펼쳤는데요. 또 귀중한 1승을 거두면서 인류의 자존심을 세웠고요. 사국이었죠? 네, 그리고 프로축구 전북이 10년 만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재패했고 프로야구 두산은 한국 시리즈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네, 자, 지금 기분 좋은 소식들이었는데 반면에 또 이 씁쓸한 소식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먼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을 야기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한국 체육계도 뒤흔들었는데요. 네. 박근혜 정권의 비선 실세죠. 최순실 씨가 평창올림픽 등 체육계를 파고들어서 각종 이권을 챙겼습니다. 이 밖에 프로스포츠 승부 조작과 심판 매수 같은 씁쓸한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해외 스포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네, 2016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같은 이변의 한 해였는데요. 그렇죠. 해외 스포츠계 역시 놀라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잉글랜드 프로축구 만년하위팀 레스터시티가 132년 만에 우승을 차지했고요. 네. 미국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는 108년 만에 월드시리즈를 재패하면서 염소의 저주를 풀었습니다. 자, 또 이 두 스포츠 영웅이 올림픽 무대를 떠났죠? 네, 자메이카 육상 선수 볼트 선수가 올림픽 3회 연속 3관왕을 차지한 뒤에 마지막 올림픽이라고 선언했고요. 네. 수영 황제 미국의 펠프스 선수도 올림픽 5관왕에 오르면서 올림픽 금메달만 23개를 따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 펠프스 선수가요. 아이 아빠가 되고 주위를 둘러보니 너무 많은 아이들이 익사해 죽는다는 걸 알았다. 이런 아이들이 없도록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 이거 참 좀 은퇴 소감이 감동적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스포츠 소식 하나 알아보죠. 이 손흥민 선수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던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잉글랜드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 오늘 사우스햄프턴전 후반 40분에 쐐기골을 터뜨리면서 4대1 승리를 이끌었고요. 네. 손흥민 선수가 최근 3경기 연속 선발에서 제외됐지만 올해 7골 3도움을 올리면서 유종의 미를 거뒀고요. 2017년 1월 1일 와퍼드를 상대로 또 한 번 새해 첫 골에 도전합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5년) 뒤의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네,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경제 트렌드로 짚어보는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시간인데요. 자, 다른 때 같으면 이 소식이 과연 주요 뉴스인가 의아할 수 있었겠지만 오늘은 지금 심각합니다. 이 계란값 인상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곽수종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조류 인플루엔자 AI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걱정은 이 계란값이 덩달아 오르고 있다는 건데 그렇죠. 지금 어떤 상황까지 갔나요? 보통 이제 계란을 이제 마트에 가서 사시려고 하면은 10알 들어있거나 20알 들어있거나 30알 들어있는데요. 네네. 30알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AI가 최초로 신고되던 때가 아마 지난달 16일쯤 됐을 겁니다. 그때 5,700원, 한 5,500원 가량 했었거든요. 30알짜리가. 근데 지금 그게 8,000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곧 10,000원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00원 간다? 그렇죠. 이 달걀을 놓는, 그러니까 달걀을 낳았을 때 그 유정란, 계속 병아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달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산란계 닭 수가 지금 뭐 30%가 살처분됐다고 하니까. 네네. 앞으로 이제 병아리를 키우는데도 한 3개월 걸린다고 치면 상당히 파장이 한 몇 개월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몇 개월. 지금 이 말씀하신 대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게 지속될 것 같다. 이게 10,000원까지 가면 이제 2배, 200% 오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언제까지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게 앞에서 제가 한 3개월 정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당장 1월 말 정도에 구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구정이 되면은 지짐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정부 치거나 거기에도 소용이 돼. 물론 뭐 정부에서는 수입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단은 뭐 가격 안정이 10,000원 밑으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7,000원 이상은 할 것 같이 보이고요. 또 다른 중요한 하나는 이게 조류독감이라는 게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계속 발병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에 또다시 정부나 농가에서 이런 대책, 2017년 겨울이 오기 전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해놓지 않으면 상당히 또 다른 파장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달걀을 수입하겠다. 항공기와 선박 두 가지로 이제 운송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이게 운송료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요.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박사님 정부 대책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다들 아시다시피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뭐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빨리 수입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입처가 주로 이제 미국과 중국 쪽 뭐 이렇게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거 항공기로 오거나 배편으로 온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유통이 계란을 가지고 유통을 해본 적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 마진에 있어서의 또 차이 문제, 그리고 이제 유통 과정에서 중간 도매상들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가격대가 좋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길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오다가 깨질까봐 걱정이에요. 계란 이게 약한 이 제품이라. 그렇습니다. 자, 정부가 이 항공 운송비 등 이 수입을 지원하겠다. 수입에 드는 물류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섰다 해도 결국 말씀하신 대로 유통업자, 이 민간업체가 나서지 않으면 이게 한계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업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이게 수입되는 건지 보통 이제 저희들이 밀가루나 옥수수 이런 것들은 3개월 전에 주문을 넣습니다. 국제시장에다가. 네네. 그러면 지금 당장 계란이 이제 부족하니까 이걸 이제 국제시장에다가 계란을 갖다가 하는 어떤 입찰을 내거나 매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가져오는 거고. 근데 외국 계란이 들어오는 그 달걀 자체 가격, 그러니까 원산지 가격 자체가 우리나라 가격보다 뭐 2배, 많게는 한 3배 정도 비싼 곳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거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수송료, 그리고 유통상인들의 어떤 중간 마진,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한 판에 30알 기준으로 10,000원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5,000원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수입을 해서 더 비싸질 수도 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섣불리 수입을 확대했다가 장기적으로 보면 이 수입란들이 국내 시장에 깔리게 되면요. 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농가들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루에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게 한 4천만 개라고 하는데 4천만 개 중에서 지금 뭐 30% 산란계가 매장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반 정도밖에 우리가 공급을 못 해준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농가의 어떤 문제 중에서 하나가 농가에서는 계란값을 제대로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있어서 원가나 단가를 후려친다는 그런 표현이 있듯이 중간 유통상이나 소매상들에서 어떤 가격은 올린다 하더라도 원산지 농가에서는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AI에 대한 사전적인 방어, 예방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농가들은 또다시 부채를
본인들이 스스로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겨울철이 온다 하더라도 농가에서는 사전적으로 대비하려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네.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와 실질적 문제가 겹쳐지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계란값은 치솟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상황은 답답한데 그럼 지금 이 계란 가격을 잡거나 공급을 좀 적절하게 확대할 마땅한 대책 없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수송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서 수입이 오는 건데 말씀드렸지만 그 가격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도 가격이 한 100원 정도 비싼 가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료 대주고 하면 이게 2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 하지만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네. 2017년 겨울만큼은 이번에 실패를 겨울 삼아서 제대로 좀 방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다른 대책 이야기들, 농가에서 신발 보호기를 싼다는 거, 이런 걸 공급해 준다는 거, 네. 이런 내용들이 이미 많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정부의 관리, 정부의 감독 체계도 중요하다. 교과서적인 내용들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계란값이 오르면서 이 계란 공급 대란 또 이제 이어서 제빵업계가요. 그렇죠. 또 과자류나 빵 이것도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나오는데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국 이 식품 물가가 줄줄이 오르게 되는 건가요? 이미 라면값도 오르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SPC라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무슨 바게트라고 하는 회사도 네네네. 직원들에게 출근하면서 계란 한 판씩 가져오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제빵업계도 아마 계란이 많이 들어가는 노른자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네. 아마 빵값을 올리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물가의 이 하방 경직성, 물가는 한번 올랐으면 떨어질 줄도 알아야 되는데 네. 오르면 잘 안 떨어지거든요. 네. 이거를 하방 경직성이라고 합니다. 잘 안 내려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 물가를 올려놓고 계란을 핑계로 해서 빵값, 라면값 올려놓고 내릴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물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핑계가 될 수도 있겠군요. 이게 네. 5천만 마리 이상 지금 살처분 과정인데 네. 같은 시기에 이 발병한 일본은 100만 마리로 막았다고 해서 그렇죠. 결국 전 앞으로 이게 닭 잃고 양계장 고친다 이런 속담이 생길 것 같습니다. 박사님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곽수종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캐리언에 푹 빠진 우리 서해는 902번을 제일 좋아해요. 폰으로만 보던 캐리언인데 이젠 TV로 크게 보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보니까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런 채널 정말 고맙죠. 유튜브를 TV로 크게 쉽게 함께 U+ TV 가입 문의 101.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목요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김지훈, 김성호, 진행의 최영일이었고요. 자, 2016년 마지막 목요일 흘러가고 있고 내일 주말에 뵙겠습니다.